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만 명 달성 기념으로 지난주에 제가 Q&A 약속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들 댓글 읽으면서 또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댓글 좀 읽어드리면은 헤럴드리 지금 제 폰에서는 제일 위에 댓글을 다루신 분으로 나오는데요. 이 구독자분은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영상 시작을 할 때 거의 제일 처음에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거의 한 200명 정도? 300명 정도 되실 때 구독자가 되어주셨던 분인데 그때부터 응원을 해주시겠다고 댓글로 약속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요. 캔디백님, 프랜차이즈를 하면 본사가 꼭 커야 할까요? 문의는 많이 오는데 픽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 이분은 지금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지금 계획을 하시거나 시작을 하셨는데 본사의 규모,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되는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문의는 많이 오는데 픽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문의는 많이 온다는 것은 제 생각은 가맹점을 내어달라고 하는 가맹 문의는 많이 오는데 픽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픽스라는 것은 이제 계약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가맹 상담에 대한 문의는 많이 오는데 왜 계약 자체가 메이드가 되지 않느냐 이 문의신 것 같은데 본사의 사이즈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큰 프랜차이즈는 뭐 그 회사가 큰 만큼 뭐 본사도 의리의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지만 강한 브랜드들의 회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짐작하기가 별로 쉽지가 않잖아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템에 집중을 하지 본사의 규모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본사가 크고 규모가 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본사까지 찾아오는 가맹 상담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본점을 찾아가는 상담자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 본사의 규모보다는 본점의 실속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업성, 컨셉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본사의 사이즈,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픽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창업을 하시려는 가맹 상담을 하시는 분에게 확신을 못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그분이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보통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확신을 가지느냐? 본점의 매출과 사업성, 이게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죠. 이 매장의 매출, 내가 기대하는 매출만큼 나오는가? 내가 본점에 가서 이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맛이 있는가? 야, 이 정도면 진짜 누구라도 먹고 칭찬을 하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 되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최소한 본사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답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이 혹시 좀 체계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했을 때 구체적인 단계를 거쳐서 내 사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못 가집니다. 예를 들자면 정확한 마진에 대한 구조, 정확한 이 메뉴에 대한 원가, 내가 이 제품을 주문할 때 어떤 유통 구조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시면은 불안한 마음에 도장을 찍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김동영님 축하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출퇴근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봐주신다고 하시는데 장백님 영상마다 꼭 이해 불가의 상대일지라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로 이해의 영역을 잡아주시던데 이게 긍정적 합리화라든지 혼자 상대방에 대해 생각할 때 마음 편하게 먹으려면 좋은 수단이라고 봐요. 예, 이건 칭찬이시네요. 속으로는 이해하고 측은하게 여기더라도 사업적이나 인간적으로 이겨야만 하는 순간에는 화법을 다르게 하거나 인간미는 배제하는 규칙이 있으실까요? 김동영님 아주 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영상에서는 무언가 좀 선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제 사업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부분도 옷이 많이 구겨졌네요. 전 집에서 지금 영상을 찍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강하고요. 감정보다는 이성에 더 이끌려서 일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상대방을 인간미는 배제하는 규칙이 있으실까요에 대한 질문은 어쩌면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인 사업자에 대한 경우는 나 혼자 결정하고 나만 양보하면 되는 결정들이 많이 없거든요. 법인이라는 것은 많은 이 조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이타적인 생각을 가져서 양보를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고 양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은 마찬가지고 주주들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손실을 본다라는 걸 대표이사만 감당을 해가지고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분을 배제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 결정이 회사의 손실을 가지고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의 그런 결정들은 대표이사의 어떤 욕심에 의해 결정이 된다기보다는 모든 조직원들의 모든 주주들의 이익까지도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대표이사는 감정이나 감성에 의한 결정보다는 당연히 이성에 대한 결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김태우님, 저를 탐촌이라고 부르셨어요. 누구나 무언가 시작할 때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도 사업할 때 느꼈어요? 느끼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삼촌인가요? 형인가요? 김태우님의 나이를 제가 모르다 보니까 삼촌보다는 형이라는 호칭이 더 듣기가 좋네요. 삼촌은 조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니까요. 사업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셨나요에 대한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느꼈죠.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직장을 선택을 할 때도 얼마나 노심초사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쵸? 내가 한번 결정한 직장은 최소 수년간은 그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 조직에 몸을 담고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업은 훨씬 더 큰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담감이요. 이유는 뭐 생각하면 굉장히 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직장은 최악의 경우 내가 기대했던 성과가 안 나와서 인정을 못 받고 내가 했던 일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최악의 경우 해고를 당할 수가 있겠죠. 너 나가. 그러면 퇴직금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나와야 되는 게 직장인들의 최악의 결과이잖아요. 사업은 그 최악의 결과를 훨씬 더 넘어서죠. 훨씬 더 리스키한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회사의 적자가 2.5억 정도가 났었거든요. 1년 동안. 그때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2016년 정도 됐었는데 2014년도에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매출이 그때 40억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이익이 조금 나는 편이어가지고 홍대에 매장을 하나 내고 신촌에 매장을 하나 내고 역삼동에 매장을 하나 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직영점을 이렇게 늘려나가다 보면은 적자의 리스키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도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직원들과의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직영점이 많을수록 그런 리스키한 부분들이 높아지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적자라는 개념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번 연도에 내가 예상하는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적자가 난다면 나는 1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을 했는데 2억 원이 조금 넘어가는 돈을 더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게 사업이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약간의 자본 손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창업한 지 1년 반 정도 됐을 때 2011년도 말이었거든요. 2011년 조금 넘었을 때인가? 그때 저한테 굉장히 큰 결정의 순간이 오긴 했었어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뭐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이 회사를 접느냐 마느냐 일을 그만두느냐 마느냐를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 나이가 32살 정도 됐었나? 33 정도 됐었거든요. 내가 이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하면 자본금이 또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지금 잔고가 딱 1,000만 원 있는 거예요. 제 통장에 잔고가 딱 1,000만 원 있는데 이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하면은 이 1,000만 원을 당장 써야 되고 이 1,000만 원을 당장 쓰게 되면은 급여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3명 정도 됐는데 급여를 다 합치니까 한 8, 900 정도 되더라고요. 나 지금 잔고에 1,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월말이 되면은
1,000만 원을 급여로 줄지, 지금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이 비용을 써버릴지. 이 비용을 써버리면 이제 월말에 월급을 못 줘요. 월급을 못 주면 직원들은 다 퇴사를 하겠죠. 그럼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나에게 시간은 한 30일밖에 없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앞두고 저희 어머니, 부산에 계시는 어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어머니랑 한 새벽 3시까지 밥을 먹은 다음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저랑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셨어요. 의상실을 운영을 하셨거든요. 옷가게를 운영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사나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과의 어떤 관계, 불화, 뭐 이런 것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제가 그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지금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먼저 할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다가 월말에 직원들한테 급여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면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사는 성장할 수 없어서 문 닫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런칭을 했는데 이걸 실패를 해도 문 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잘 되면은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한 새벽 3시까지 어머니랑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 젊잖아. 새로운 거 시도하고 싶으면 한번 시도해봐.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참 여자 대장부, 여장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대학교를 그만둘 때도 제가 부산대학교 3학년 때 휴학을 했었거든요. 휴학을 하고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저를 말리지 않으셨고요. 첫 번째 사업이 잘 안 돼서 일본으로 떠날 때도 어머니는 말리지 않으셨고, 31살 때 다시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것도 어머니는 말리지 않으셨어요. 항상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신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는 지금 젊으니까, 나는 지금 어리니까 뭐든지 도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지금 들으시는 분이 어느 나이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더라도 내 나이는 지금 사업하기에 충분해, 여유가 있어,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는 20대가 되었건 30대가 되었건 40대가 되었건 절대 없으실 거예요. 어느 나이대가 되더라도 굉장히 큰 두려움과 리스크를 안고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평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여유 있는 나이니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안 계십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이 일을 했었고, 이거 아니면 난 어떡하나, 그 당시에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실패를 하면 내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사실입니다. JOHN 조은님, 축하드립니다. 소시오패스 이야기 기억에 남네요. 가능하시다면 또 해주세요. 네, 소시오패스 이야기는 제가 우연히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 이유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소시오패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또 이 유사한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훈 리멤버님,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신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프랜차이즈업과 인큐베이팅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은 잘 아시죠? 매장을 가지고 가맹점들을 운영을 하는 게 프랜차이즈업인데, 이 일은 제가 꽤 오랫동안 해왔고요.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이제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업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조금 색다릅니다. 제가 원래 프랜차이즈업을 하다가, 프랜차이즈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 또 브랜드를 만들고 직영점을 오픈을 했는데, 그 직영점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직영점이 성공을 하여야 그 매장을 안테나샵으로 해서 가맹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직영점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만약에 그 직영점이 실패를 하게 되면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리스키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무료 강연이라든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인큐베이팅을 했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만들고 성공시키는 건데, 이미 성공한 1호점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부터 저희 회사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잘하는 일들이거든요.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인큐베이팅을 의뢰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호점은 잘했다고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투자가 들어가야 되죠. 사무실도 없고 영업사원, 디자이너, 기획자, 물류팀, 재무팀, 이런 전문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업은 매장 하나 운영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개념의 사업이다 보니까
만에 하나 잘 안 됐을 때 수개월간, 길게는 몇 년간 실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위험한 부분들을 상쇄시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고, 저희 회사는 비용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투자를 해서 이제 그런 성공한 브랜드들을 저희 회사와 협업을 해서 코어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큐베이팅을 뭐 수십 개 브랜드를 하고 있다, 수백 개의 브랜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다 그런다면 그것은 안 한다는 뜻이겠죠. 한 개의 사업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인큐베이팅을 해서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브랜드를 성공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한 개 브랜드도 쉽지가 않은 게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어떻게 수백 개의 브랜드를 할 수 있겠어요? 파사이님, 파사이님께서는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셨나봐요. 지금 30명이 넘는다고 하셨고, 목표는 100명 정도로 보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했을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영상을 열심히 찍잖아요. 영상을 최소한 한 20분 정도 찍고 그것을 한 5분에서 10분으로 편집을 하고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이거 시키지를 않아요. 직원들이 이 영상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데 엉뚱하게 편집을 할까봐 저희 직원을 시키지 않고 제가 다 직접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은 제가 이런 유튜브 영상을 운영하는지도 잘 몰라요. 가장 제가 힘들었던 건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했는데, 그 업로드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2-3시간 정도는 좋게 걸리거든요. 아마 해보시면은 편집하는 시간까지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올렸는데 3일 동안 이 영상에 대한 구독자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본 사람이 한 명인 때, 한 명. 내가 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을 본 사람이 너무 없을 때가 있어요. 초반에는 그럴 때가 많아요.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들어요. 아주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봐주는 영상을 수십 개를 계속 올리셔야 되고 꾸준히 수개월 동안 하셔야 된다는 것,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다인별TV님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사국도계담TV님 자주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다가 제일 마지막 영상 부분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상은 다 촬영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음원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영상을 다시 찍고 있거든요. 제가 댓글 다신 분들 전부 이야기를 해드렸고 감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빠지신 분들은 중간에 좀 이 영상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 댓글 다신 분들 거 좀 읽을게요. 검은 고양이 네로님, 합리적인 사고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 말씀이신 거죠? 감사합니다. 김광진님, 열심히 하셔서 유튜브 빛나는 유튜버 되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금강살타님, 전설적인 소시오패스를 잘 아시네요. 그 영상이 유튜브의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려줬거든요. 한 40만 뷰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VTRTV님, 마지막으로 VTRTV님 축하 감사드리고, 가맹사업 상담도 해주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가맹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가맹사업 상담인지 인큐베이팅 관련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1만 구독자 기념 Q&A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VTRTV님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제가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핸드폰 어플들, 예를 들면 어떤 평수를 재는, 길이를 재는 어플이라든지 상표를 빨리 검색할 수 있고 상표를 빨리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유용한 어플들 팁을 좀 받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비액TV였습니다.